소아과 가면 질문 받는 게 분유 오늘 몇 번 먹었어요? 몇 미리 먹었어요? 그때부터 정량화의 시작이구나. 저는 그거 시작인 것 같아요. 버터 몇 그램, 소금 몇 그램, 고기 몇 그램 이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애기 뭐 24개월인데 소고기 몇 그램까지 먹여도 돼요? 뭐 이런 식의 질문. 그럼 저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냐면 모른다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나트륨이면 이 아이 몸에 있어야 될 만큼의 나트륨이 충분한지, 뭐 수분은 얼만큼 먹고 있는지, 왜냐하면 나트륨과 수분은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채소 위주로 먹고 있진 않은지, 왜냐하면 채소 위주로만 먹으면 칼륨이 너무 높아서 그쵸. 더 많은 나트륨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소화 흡수 능력은 좋은 편일지, 왜냐면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서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알아야 맞아요. 가늠이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몇 개월에 몇 그램? 그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병원에 있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 일단 혈액검사 수치 먼저 보고 얘기하시죠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아직 제가 아이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 일단은 검사 수치랑 선생님이 얘기해준 소견서를 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그걸 되게 쉽게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 몸의 대사가 다 달라서 이만큼을 먹어도 요만큼이 흡수가 될 수도 있고 이만큼 먹은 게 그대로 다 흡수가 될 수도 있는 거를 아예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영양 교육이 이런 걸로 조금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요. 18개월 아기 단백질 몇 그램? 이렇게 치면 AI 브리핑이 18개월 아기의 단백질을 하루 13g 이상의 권장량으로 제시되며 체중 성장 속도에 따라 10에서 15g 범위로 안내됩니다. 예, 그죠.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맞춰서 이게 이래도 되냐는 게 저의 의문인 거죠. 이 아이가 지금 몸에서 요구하는 그 단백질 양이라는 게 한 아이 안에서도 더 필요한 날이 있고 그냥 이 정도로 괜찮은 날도 있거든요. 그렇죠. 활동량도 매일 조금씩 다르잖아요. 저는 영양사로서 생각하는 거는 이게 필요한 이유는 기준은 하나 무언가 세워야 하지 않나. 그런데 너무 이거를 부모님들이 불안감에 휩싸이셔서 너무 이렇게 따라가려고만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 기준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뭐 예를 들면 기관에서 그래도 우리가 정해진 기준 안에서 그건 제공합니다 라고 해서 그만큼의 밥을 해서 아이의 인원수에 맞게 제공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단체 생활은 될 것 같거든요. 그 기준이라는 것도 아까 했던 얘기로 또 돌아가긴 하는데 국가에서 정해놓은 탄단지 비율과 기초 대사량과 칼로리 양, 그게 기준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 기준대로 하면 포도당은 너무 많이 들어오고 맞아요. 밥량이 꽤 많아요. 너무 많고 밥량. 아이들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동물성 식품의 섭취 너무 적단 말이죠. 맞아요. 그거대로 하면. 그래서 저는 그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기준대로라면 단백질을 몇 그램을 먹으라는 게 정해져 있고 소금 몇 그램 먹어라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이 기준이 기존에 없던 기준이다 보니까 몇 그램을 줘야 되는지 이제 모르시겠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첫 번째는 기준이 잘못됐다가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 떨어지는 기준 한 개를 정할 수 없다.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되냐면 애가 먹는 자연스러운 양으로 먹여라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49만 년 동안 인류가 뭘 먹고 애기한테 먹이면서 너의 지금 성장 곡선은 여기 어디쯤이고 너는 과잉이거나 부족이니까 고기를 더 먹자 덜 먹자 이러진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되게 부자연스럽게 살고 있다 우리가. 그죠. 너무 로봇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 아이마다 소화가 잘 되는지, 잘 대사가 된다면 저는 활발하게 잘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의사도 영양사도 몰라요. 이 아이를 처음 봤는데 얘가 뭐 얼만큼 먹어서 얼만큼을 에너지를 움직이고 어떻게 뭐 하는지는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전문가한테 맡기기보다는 항상 아이를 지켜보고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위주로 먹고 이걸 먹었을 때 얼만큼 잘 움직이고 배변을 얼만큼 잘하고 하는 엄마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걸 막 정보를 뒤져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의사가 이렇게 저 의사가 저렇대, 이 영양사가 이런 말들이 휘둘리지 마시고. 닥터3 선생님이 그 얘기 저랑 인터뷰 하실 때 그 얘기 하신 적 있거든요.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고기 소금 같은 걸 중심으로 먹이라고 하니까 과잉이 될까 봐 걱정을 하시는 건데 과잉이 될 수가 없다고. 왜냐면 짜면 짜서 못 먹고 맞아요. 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같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동물성 지방 단백질이.
그 일정량 이상 못 먹어요, 어차피. 맞아요. 배부르면 안 배부르면 못 먹어요. 먹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자연스러운 시스템을 좀 신뢰하라는 게 닥터3 선생님 말씀이었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저희가 아이의 직감을 믿어라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 애가 밥을 좋아하면 그냥 밥을 먹게 두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좋아하면 탄수화물을 먹게 그냥 직감을 따라서. 그러실 수 있죠. 우리 애가 일단은 탄수화물 혈당 올려서 인슐린 망가뜨리는 것 말고 정말 동물성 식품을 일단은 먼저. 그래서 저희 아이들 밥 좋아하고 막 다른 거 좋아하면 일단 고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너가 원하는 걸 좀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실제로 얼마 못 먹더라고요. 근데 자, 직관대로 먹어라라고 하면 진짜 끝이 없어요. 그럼 진짜 아이들 정말 비대해지기 딱 좋거든요. 너무 산업사회에서 제공되는 게 너무 많고 정보도 너무 많고 모든 게 과잉이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경험하는 능력이 다 되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게 애기 식단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 식단이 저는 그 영아 때부터 정해지는 것 같아요. 영아 때 혹시 소아과 가본 적 있으세요? 분유 얼마나 먹었냐, 모유 얼마나 먹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플을 몇 시에 몇 미리 먹었는지 다 체크하는 게, 소아과 가면 질문 받는 게 분유 오늘 몇 번 먹었어요? 몇 미리 먹었어요? 그때부터 정량화의 시작이구나. 저는 그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얘가 분유를 얼마큼 먹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성장 이제 지연이다. 이러면 이제 그 따라잡기 해야 하니 칼로리 더 늘리자, 쫙. 이렇게 해서 뭐 분유 더 늘리고 이유식 더 늘리고 이렇게 그게 시작이지 않을까? 그러네. 좀 해봤어요. 맞네요. 그러니까 분유 때부터 전문가가 몇 미리 먹었냐고 네, 모유 얼마냐 물어보니까 먹었냐. 특히 사실 모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측정해? 없잖아요. 그런 맥락이군요. 그럴 수가 없다, 답은. 내 애는 옆집 애랑 몸이 다르다. 그쵸. 내 아이의 소화 상태, 대사 능력 다 다르다. 그죠.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지금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다.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못 찾아준다. 각자 알아서 찾아야 된다. 맞아요.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약간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엄마들한테 요구하는 그 좋은 엄마의 기준이 되게 높은 것 같긴 해요. 너무 높아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그 좋은 마음 때문에 완벽하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뭐는 몇 그램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제가 큰 아이 4살 때 이제 비만이다 싶어서 데려갔을 때도 교수님께 들었던 말이, 잘 아는 사람의 애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하냐는 거야. 엄마가 애를 비만으로 만든 거고 엄마가 아이를 안 크는 아이로 만든 것처럼 돼버리니까. 전문가가 해줘야 될 건 문제 해결이지. 맞아요. 엄마한테 애를 왜 이렇게 키웠어요? 라는 말을 굳이 필요가 없는. 전문가들도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엄마한테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네가 너무 안 먹여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너무 까다롭게 먹이니까 애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애 잘 안 키우고 싶은 엄마는 없을 텐데 엄마가 무슨 뭐 시행착오를 겪고 있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운 것이 또 엄마들로 하여금 완벽주의를 따르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해진 답이 없다. 다만 이렇게 지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우주마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자연스럽게가 정말 항상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자연스럽게의 기준이 헷갈리셔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는 인류 조상이 먹었던 대로 먹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다. 동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내 아이가 소화해낼 수 있는 정도의 양의 식물성 식품을 곁들이는 형식으로 해서 식단 구성하면 그게 제일 자연스럽다. 인간이 곡식이든 식물이든 재배하기 전의 세계, 그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검증이 된 세계니까 그 세계의 기준을 자연스러움으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한테 이건 자연스러운 건가? 아닌가? 라고 묻고 스스로 답하면 어렵지 않아져요. 처음엔 당연히 어렵겠죠. 왜냐면 세상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랑 너무 다르니까요. 연속 혈당 측정기 한번 착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밥도 습관인가 봐 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더라고요. 확실히 여보가 집에서 고기랑 이렇게 위주로 줄 때는 진짜 혈당이 안 오르던데 밖에만 나가서 먹으면 혈당이 정말 많이 오르더라. 여보, 그럼 우리 애들한테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괜찮을까? 그러네. 진짜로 동물성 위주로 집에서는 먹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얘기가 많이 이제 조금씩 되거든요. 결론은 부디 자연스럽게 하셔라 인 거고, 이거랑 관련돼서 아까 얘기했던 닥터3 선생님이랑 제가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세상에 깔려있는 보편적인 지식은 낡고 오래되고 잘못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엄마가 스스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서 오늘도 더보기란에 그 추천 도서 목록 또 올려드릴게요. 제발 한 권이라도 책을 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